양머리를 걸어놓고 야 이거 양고기 팔어라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 파는 고기는 개고기였다. 이게 양두구육회 장수인데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의 누군가랑 카톡하는 게 까였죠. 네. 여기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이준석이가 이제 자기 측근이겠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대로 실현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제 실현이 됐다고 하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실제로 그 출연자들이 그렇게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더라. 아, 이거는 사실 방송 관계자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아. 네, 왜 오늘 한 정치인들 오늘 그렇게- CBS가 뭐 이야기한 거는 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 곳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엄연히 달라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취재원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는 거하고 지금 이 이준석하고 내통한 건 완전히 다른 게 이준석이 아침에 자기네들 지지율 높게 나온 거 이거 홍보하자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김현정 뉴스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던져요. 전달하라고. 근데 그게 실제 전달돼가지고 방송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기 조정훈이 나갔는데 국민의힘에 네. 민주당에서 간 배신자 네. 네. 이제 조정훈한테 야 컬트 정당이 뭔지 물어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위에 보면 맨 오른쪽에 다 찔러서 질문하라고 해 그러면 저 말투가요 네. 계속 이루어지는 게 하는 일상화돼 거죠. 있다는 말투잖아요. 예, 예. 김현정 지금 말하는 중.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예. 그 컬트 정당도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 방송에 보면은 뭐 컬트 정당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송 저희도 뭐 라디오 나가보면 알지만 미리 사전에 대본이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나오거든요. 질문지가 거의,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거의 그 한 대계 안에서 하고 우리가 발언한 내용 갖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바로 제작진과 혹은 뭐 앵커가 바로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김남국 의원이 예. 그 이렇게 김현정한테 이렇게 해서 질문 이거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조정훈 의원하고 오고 가던 중에 개혁신당의 불리한 주제가 나왔어. 근데 개혁신당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신 앵커가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조정훈 의원의 의견을 반론을 제기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근데 이거는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냥 딱 유일하게 18% 높게 나온 개혁신당의 여론조사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물어주고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한 특정 정치인의 네. 의견과 네. 질문을 네. 관계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난 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립적인 척을 합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인 척을 하고 패널들한테 중립적으로 질문하는 거를 모양을 해요. 하는 척을 하는데 정작 이준석한테는 이렇게 호도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뇌되고 있었던 거 아니니까. 그래서 더 나빠. 나쁘죠. 여러분 있잖아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네. 김현정이 막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내란 찬반 인터뷰를 그게 찬반을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준석과 관계에서 김현정 그리고 박성민을 언급할 수 있죠. 네. 정식 컨설팅하는 박성민이는 또 이준석 신당한테 일을 수주를 해. 5,500만 원. 그래가지고 박성민이는 김현정이 뉴스쇼 나가가지고 네. 이준석을 약간 좀 보호한다 그럴까? 네. 실드 친다 그럴까? 야 이게 지금 이준석이 허은하를 내보내려고. 이게 그러죠. 뭐야? 이준석 천하람 1.4억 사적 유용 의혹 허은하에게 보고서 영건. 그래놓고 예를 들면 딱 내용상 그런 거예요. 허은하가 야 이준석 때문에 당대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네가 실제로 주인인 척해? 그래가지고 허은하를 이런 것들이 저 것들이 잡아가지고 사실은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로 법적 공방 막 오고 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던데 저 사적 유용이라는 게 박성민 민 컨설팅에 뭐 6천만 원 지급하고 5,500인가 뭐예요. 그러면 박성민이는 이제 김현정 뉴스쇼 나가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실드 치고 이 구조가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아주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 뉴스쇼에 심지어 저 박성민 컨설턴트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맞아요. 뭐 주간 박성민 뭐 네, 이래가지고 예. 이런 평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 저 프로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보면 저런 게 한 번씩 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준석 돈도 아니에요. 이준석이 당비지. 지 펜코 거기로부터 받은 돈도 아니에요. 당비도 사실상 뭐 당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법적으로 받는 법적으로 받는 정책 개발비예요. 당으로 나오는. 근데 그걸 갖다가 민 컨설팅 박성민 방송 많이 나간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컨설팅 했는지 5,500만 원 뭘 컨설팅 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방송에 나가서 좀 말 잘해달라라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 띄워달라.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5,500만 원이 아니라 임세훈 소장님이 소고기 아까 한우 랩소디 한 번만 사줘도 임세훈 소장님 찬양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5,500만 원. 그지 아무래도 그게 되지 아무래도. 나의 돈줄이고 네. 큰 나에게 사업적인 이권을 준 건데 챙겨준 건데.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이른바 이 박성민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막 정치 평론계 또 이분도 중립적인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띄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분들 특징, 김현정 씨랑 이 박성민 컨설턴트 특징, 절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좋은 말 안 합니다. 그게 참 그 못된 습관들 중에 하나인데 꼭 저런 평론가들 나오면은 대표 사법 리스크 어쩌고 맞아. 그게 어떻게 기소가 됐고 얼마나 억울한지 이야기하지 뭐 않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네. 우리 같은 방송을 아예 보잖아요. 좀 부족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 대변하는 건 뭐 새날 같은 방송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방식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야 나는 중립적이야. 기계적 중립이 중립입니까?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란이 일어났어. 내란이 일어난 것은 나라 팔아먹은 일제 강점 밑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물어볼 거야? 일제에다가 나라 팔아먹은 걸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그런 미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언론일합시고 못 모르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야 중립적이다. 무슨 개중립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꼭 단서를 달아요. 내란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계엄이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아니 그 그런다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게 맞고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게 비판하세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준석이는 진짜 그 윤석열한테 쫓겨날 때 그 구조를 허나 쫓겨나는 걸 그대로 답습하면 맞아요. 속으로 안 부끄러운가? 내가요. 이준석이처럼 똑같이 당대표 쫓겨나는 걸 당했다고 하면 절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엄청 갈굼당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 들어오니까 똑같이 갈구는 거랑 더 심해, 더 심하게 갈고. 원래 한번 당한 사람이 원래 그걸 보복을 더 진하게 합니다. 원래 그런 인식 공적 마인드나 인식이 없는 친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당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한 잘못이나 이걸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내 거다. 이 정당을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좀 봐요. 인성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다른 사람은 나는 못 그러게 그렇죠. 최대한 배려하는 게 그게 인성인데 제대로 된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권리 있었네? 권한 있었네? 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공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본인의 어떤 입심양명이나 명예 포탈에 이름 한번 나오는 걸로 정치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네. 자, 너무 잘못 배운 것 이번에 같아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었죠.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압도적 1위. 난 깜짝 놀랐네. 절대 지지하지 않는지 몰랐네. 깜짝 놀랐네. 또빵 터져가지고 이준석이는 비호감 박스권이네요. 기호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너무 싫어해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지층에서도 싫어하는데 지지층에서는 엄청 싫어해도 그래도 인성이 좋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의원들끼리 좋은 사이일 수도 있는데 중진은 국민의힘 의원님도 싫어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심지어 보수라고 있었던 사람들도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잖아요. 누굴지 알죠. 너무 무시해요. 네. 네. 자, 어쨌건 거기에 대해서 허은하 전 대표가 SNS 썼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이준석 의원 비호감도 1위라는 처참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개과천선이 어려우시다면 하시겠다던 조고각하만이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발밑에 책임을 외면하고 미래를 논하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저 허은하는 개탄하고 분노하는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요. 내가 정치인들 가까이 만나면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네. 지지자가 없는 정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티가 많은 정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은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네. 선거를 나가서 출마하신 분들이 잘 모르는 구조가 있어요. 네. 명함을 선거 나가서 뿌리는 게 네. 나를 안 찍을 사람을
나의 표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한국 구조에서는. 나를 찍을 사람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행위예요. 나를 찍을 사람을. 그때 길거리 나가서 명함을 나눠줄 때도 어떨 때에도 제가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당신한테 악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김남국 나가서 명함 뿌리는데 막 시비 걸잖아요. 네. 태도로서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 시비 걸려고 나온 사람이 잘 받아주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는데 그 시비 걸었던 사람은 안 찍을지라도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김남국 인격이 진짜 됐네 하고 찍어주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이 모르는 게 그거야. 쉽게 표현하면 얘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에게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런 애들 중에 정치를 조금 아는 애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 박성민한테 일감 좀 주고 박성민 나와서 이준석 좋게 말해주고 김현정도 그거 보면 야 김현정 진짜 왜냐면요 김현정을 제가 좀 압니다. 정말요? 좀 아는데 네. 실제로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스탠스였냐면은 정치라는 게 딱 예전에 민주당 수박 정도 스탠스. 딱히 국민의힘은 아닌데 민주당 쪽도 아니면서 민주당 척인 척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윤석열 내란에서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죠. 열받는 거 이런 거 네. 있어. 사적인 건데 새날보다 구독자가 작았어요. 뉴스수가 언제까지 새날이 더 많았었냐면 지난 대선 전까지는 윤석열이 이기고 나니까 김현정 뉴스쇼가 빵 터졌구나. 구독자를 쫙 치고 나오더라고.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방송으로 바뀌었던 뜻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김현정의 뉴스쇼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냥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저도 댓글에서 본 거니까. 네. 김현정 수박쇼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현정 씨는 제가 봤을 때 수박쇼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 네. 김현적 세탁쇼. 세탁쇼. 이런 거 있잖아요. 빨아줘 이렇게. 준성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나 뭐 언론인들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 몇 명 꼽으라고 하면 네. 원래 김현정도 포함돼 있을 정도. 그러니까 스탠스는 중도였었는데 그게 사실 숨겨진 중도. 이 때문에 샤이보수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저는 지금 현재 언론 압도적인 건 김어준이라고 봅니다.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김어준은 원탑이에요. 언터처블, 넘사벽 원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거 대상에도 또 들어가죠. 네. 나머지 언론인들은 사실 거기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떤 그 속마음을 숨긴 채 이런 내막들이 살짝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뭐 절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정 씨가 이런 논란이 있자 원래 계획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3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네. 도망친 거죠. 그렇게 말하면 고소당할 수 있어. 그래, 도망친 걸로 의심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있으니까 있으니까. 구속되면 사식을 넣어드릴게요. 뭐야? 이참에 알코올 끊어봐. 구속 당하라고? 이미 지금 고발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중립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저도 언론학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중립이 아니에요. 내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기계적 중립을 해요. 네. 다른 거 있잖아요. 기계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거 순전히 가치관의 문제일 때. 짬짜면이 좋냐, 짜장이 좋냐 이런 부먹이냐, 것처럼 찍먹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가치관의 문제인 거고요. 확실하게 다른 거. 사람 죽인 거를 잘했다, 안 했다 찬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내란인 거고 그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그런 식의 중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언론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새날 방송이 훨씬 편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근데 벌써 6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떠들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 지금 2시간 시간. 전인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입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